자, 교재는 672페이지. 자, 315조입니다. 이 315조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311조하고 객체를 반드시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15조.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가 있는데 100%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어요. 자, 1호.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다음에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 작성한 문서. 그 다음 상업장부 항해일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그 다음 특히 신용할 수 있는 정황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 자, 밑에 이 판례거든요. 구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일단 1번 읽었고 2번 읽었고, 그쵸? 등기부 등초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 전과조회 회보. 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이 두 가지 묶어볼까요? 이 두 가지는 돼요. 이 두 가지는 100% 증거 능력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요 8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는 100%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을 가보시게 되면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안 돼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여기 육군이 들어가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국립이 들어가면 맞아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육군과학수사연구소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쓴 것은 증거능력이 있다. 국립은 돼요. 이 국립은 되는데 육군은 안 돼요. 자, 다음 군법회의 판결문 4번, 법원의 판결문 4번, 판결문 4번 돼요. 군법에는 군사법원이잖아요. 군사법원하고 일반 법원, 이 판결 4번은 100% 증거 능력이 있다. 자, 세관 공무원이 위에 나와 있는 뭐죠? 세관 공무원이 여기 나와있지. 기타 공무원 할 때 이 공무원이 들어오고요. 외국 공무원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 세관 공무원이 쓴 시가 감정서 요거 돼요. 세관. 그 다음에 요 1번 하관 세관서죠? 그쵸? 1번 세관. 요 1번 세관도 돼요. 요 두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보건사회부 장관의 시가 보고서도 요 돼요. 뭐, 보건사회부 장관도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돼요. 요 세 가지는 된다. 그런데 요 1번 세관은 돼요. 1번 세관 되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외국 수사기관 있죠? 이 외국 수사기관은 안 돼요. 외국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이라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세관은 되는데, 일본 수사기관은, 외국 수사기관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보시게 되면, 외국 수사기관, 미국 연방범죄수사관, 이 두 가지 안 돼요. 수사기관, 수사세모, 수사관, 외국 연방범죄수사관, 수사세모 안 된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업무상 통상문서 관련해서 1번 했고, 여기 의사 있죠, 의사. 여기 의사의 진료부 요거 돼요. 그런데 오른쪽 가보시게 되면 여기 사인인 의사 있어요.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안 돼요. 체크하시고, 여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성매매업소 있죠. 자, 성매매업소에 출제 잘 돼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 카드, 요거 100%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 5번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게 되면 또 있죠. 여기. 자, 특신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공공기록, 보고서, 역서, 정기 간행물의 시장 가격표 쭉 나와 있는데요. 판례에 있는 쪽을 잘 보셔야 돼요.
다른 피고 사건의 공판조서 이거 된다는 판례가 있고 이 페이지는 페이지 638페이지 가면 돼 있어요. 638페이지 가보시면 이 비교되는 판례 있습니다. 이 관련 판례 있습니다. 자, 구속 적보 신문조서 판례 있고요. 이 두 가지 조심하시고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건데 이거 우리나라 사법경찰관은 돼요. 그런데 앞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외국 있죠, 외국.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수사보고서는 안 돼요. 자, 또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안 돼요. 그래서 민간인 쓸 거죠. 일반 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인, 그 다음에 주민들 안 돼요. 접견부 교도관이 하는 건데, 그쵸? 체포 구속된 사람의 접견 기록되어 있는 거 증거 능력이 없다.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것도 안 돼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안 된다는 판례 있고요. 그다음 국가정보원 직원이 압수한 사유 논지 파일, 시큐리티 파일 이거 안 된다는 판례 있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판례 볼게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되는 거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세관 공무원 된다 그랬죠? 그쵸? 동그라미. 세관 동그라미. 군의관 공무원이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립 동그라미. 육군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국립은 돼요. 보건사회부 장관 그쵸? 된다 그랬죠? 외국 공무원이 작성한 거 된다 그랬죠? 이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외국 공무원. 여기서 누구라고요? 1번 세관서, 1번 세관 그거 돼요. 군법회의 판결문 4번. 그쵸? 군법회의 판결문 4번. 군사법원 판결문 4번 말합니다. 상업장부 된다 그랬죠? 항해일지 된다 그랬어요. 자, 별표 많이 되는 것은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예요. 자, 8번도 출제 잘 되죠? 성매매 없어 동그라미. 에 고용된 여성들의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쓴 장부 있어요. 여기 손님들의 아이디, 전화번호 이런 방법들 다 적어놓은 거, 메모리 카드 전부 다 100% 증거 능력이 있다. 그 다음 다른 피고인 있지. 다른 피고인이 얘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요거 있다 그랬어요. 그쵸? 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요? 페이지가 페이지 638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자, 구속적보신문조서 돼요. 구속적보신문조서 앞에서 봤어요. 이것은 311조가 아니라 몇 조다?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따라서 작성된 문서를 할 것이기 때문에 315조 3호에 따라서 100% 증거 능력이 있다. 그 다음 여기 사법경찰관 있죠. 사법경찰관 수사보고서인데 외국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법경찰관 작성한 것은 이거 돼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밑에 거. 안 되는 거. 검사의 공소장 안 돼요. 공소장 세모 치시고 안 돼요. 육군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외국 수사기관 안 돼요. 외국 수사기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돼요. 그게 미국 범죄수사대. 그쵸? 이거 안 된다. 두 가지 묶으면 돼요. 이렇게. 사인인 인사 안 돼요. 사인 안 되고요. 주민들 안 되죠? 그쵸? 두 개. 민간인들을 쓴 거 안 돼요. 자, 체포 구속인 접견부 세무 쳐보시고 보시면 여기 유치장의 안전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 그 이상일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 다음 8번도 보시게 되면 여기 감정평가 심사평가원 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거 안 돼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청와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에 여기 업무수첩. 여기 누구지? 안종범인가? 박근혜 정부 때 안종범 최신 판례잖아, 그쵸? 2019년 판례잖아. 안종범의 업무수첩 요거 안 돼요. 요거 아직 별표가 없는데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최신 판례라서 출제 가능성이 좀 있죠. 뭐 나머지도 다 출제가 잘 되는데 9번도 좀 봐두시고요.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에서 이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 공적인 부분은 왜 나머지 거니까 뭐 사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안 된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다음 국정원 나와 있죠. 여기 산원지 파일, 425 논지 파일. 이거 세모만 쳐보시면 되네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영어 단어처럼. 증거 능력이 없다. 출제 잘 되는 파트들입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제 끝났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제 전문 진술이 나오네요. 자, 전문 진술이란 경험 사실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1항 같은 경우 316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경우 2항에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요건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316조 1항이잖아요. 그렇죠? 1항일 때 보시면 여기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내용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2항이라고 해서 여기 아닌 자의 그 진술이 피고인 아닌 그쵸?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했을 때 그쵸? 근데 여기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했을 때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진술할 수가 없고 이걸 뭐라 불러? 필요성이죠. 필요성. 앞에서 배웠지? 그 다음에 2번이 특신상태.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즉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했을 때는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할 때는 특신상태만 필요해요. 필요성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의 보시게 되면 자, 필요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피고인이 출석을 해서 진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뭐만 필요하다? 특신 상태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피고인이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제3자를 말하죠. 이 제3자에는 공동피고인, 공범자 모두 포함돼요. 또 공소 제기 전에 피의자를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자도 포함돼요. 누구? 검사나 사법경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함돼요. 이 피고인은요. 당의 피고인만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공동피고인하고 공범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피고인의 진술을 반드시 피고인 지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피의자, 참고인, 증인 지위에서 했든지 수사 전에 했든지 여기 다 포함돼요. 자, 특신상태입니다. 여기서의 특신상태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특신상태랑 개념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 자, 중간에 특신상태라 하는 것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그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자,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음을 의미한다. 출제 많이 됐죠? 자, 그리고 밑에 증명도 똑같죠? 자, 증명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밑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서 한번 각각 출제가 되었다. 자, 그 밑에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 가볼게요. 자,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내용을 했을 때는 두 가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성 플러스 특신상태. 자, 읽어보시고 밑에 피고인이 아닌 자입니다. 자, 피고인이 아닌 자는 316조 제1항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자도 포함됩니다. 자, 밑에 판례. 자, 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는 제3자 밑줄 공동 동그라미
공범자 동그라미. 자, 그 밑에 피곤이 아닌 타인 나와 있죠.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역시 피곤이 아닌 타인에는 제3자 밑줄 공동 동그라미 공범자 동그라미. 그리고 이 피고인 아닌 타인은요. 자, 전문 진술자가 원 진술자로부터 진술들을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원 진술자가 증언 능력을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만 3세 3개월, 만 3세 7개월가량의 여아도 증언 능력이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필요성. 자,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등을 말합니다. 이것도 앞서 다 배웠어요. 그쵸? 자, 판례. 이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자도 포함되는데, 자, 원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을 했다면, 그것도 앞에서 배운 적 있지? 그러면 법정에 출석을 했다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이런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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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그래서 316조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그건 포함되지 않는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은 법정에 출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또 그래서 316조 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뭐다? 마지막에 증거로 못 쓴다. 부정된다. 여기도 부정된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보시면 원 진술자가 1심 법원에 출석을 했다. 법원에 출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이런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거지. 그쵸? X 한 것은 마지막에 66조 2항에서 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이 사유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건데 여러분 책에도 똑같이 있나요? 똑같이 있죠. 제가 뭐 더 추가한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장에서 진술을 했다 하였더라도 증언신문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래서 일부가 재현이 결국 불가능하게 되었잖아요. 그랬다면 이때는 316조 2항의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공판장에 출석을 했다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면 그때는 316 2항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안 된다. 자, 특신 상태입니다. 특신 상태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봤었는데 그 법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14조에서 배웠던 그 특신 상태 법리는 316조 1항이든 2항이든 똑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316조 제2항에서의 특신 상태는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자, 허위 개입 여지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신빙성이라든지 임의성을 담보를 할 만한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10번 재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재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전문 증거의 내용 속에 또다시 전문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 재전문 서류, 재전문 진술이 있어요. 자, 문제점. 재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판례는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판례는 이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요. 이 312조부터 314조, 316 요건을 갖추게 되면요.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 전문 진술이 기재가 된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요 재전문 진술하고 요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요.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동의가 없다면 증거 능력을 못 써요. 그 차이점이. 자, 그럼 판례 볼게요. 자, 판례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전문 진술이죠. 밑에도 전문 진술이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전문 진술이 기재가 된 조서는 312조, 314조, 312조, 313조, 314조, 316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증거로 쓴다고요. 그치? 자, 볼게요. 여기 전문 진술이 기재가 된 조서는 312조 또는 314조 또는 316조 이항의 요건을 갖췄다면
갖췄다면 증거로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것도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312조에서부터 314조, 316조 요건을 갖췄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쓴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두 가지 판례, 그쵸? 묶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건 뭔가요? 그 밑에는 그때는 재전문 진술이죠. 여기도 재전문 진술이고요. 그랬을 때는 밑에 동의해야 돼, 동의. 동의를 했을 때 안에서 증거로 쓸 수가 있다. 동의를 못하면 증거로 못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비교하시고. 자, 다음 거 볼게요. 진술의 임의성. 자, 요것도 출제가 좀 돼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못 써요. 즉, 임의로 인정된 것이 임의로 되었을 때, 임의성이 있을 때 증거를 쓰는 것이지 임의성이 없다면 증거로 못 쓴다. 자백 고문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문이라든지 폭행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망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써요. 또 이 진술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 증명이 없다면 역시 증거로 못 써요. 또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했을 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요. 자, 범위 볼게요. 자백에 대한 309조는 이것을 배웠지? 우리 교재 페이지 627페이지에서 배웠어요. 317조의 특징이기 때문에 317조에 따라서 임의성이 요구되는 진술은 자백 이외의 일체의 진술 등을 말한다. 그래서 1항은 진술 증거의 임의성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고 2항은 진술 서면의 임의성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판례. 자, 임의성이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밑에.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해서 오판의 소지가 있을 염려가 있고 그 진위를 떠나서 또 인권 침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임의성이 없는 증거 능력은 증거 능력으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못 쓰는 것은 설령 이 사람이 동의했다 손치더라도 증거로 못 써요. 그냥 영원히 증거로 못 써요. 증거로 못 쓴다. 출제 잘 돼요. 여기. 판례 출제 잘 되니까 체크하시고. 자, 여기 임의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그렇죠? 법원이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임의성 의무가 다퉈질 때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지? 자유로운 심증이라 그랬어요. 자유로운 심증이다. 그리고 누가 입증합니까? 이거 100% 검사죠. 검사가 입증한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